핫했던 섹터들 OX 통해서 다음 주 전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2시간 연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송율 매니저 그리고 송가람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송율 매니저님 지금 1시간 지나고 2시간째 이제 들어섰습니다. 네. 컨디션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죠. 네. 네, 이제 뭐 아까 댓글창 보니까 제 다음 주 수익률로 지금 뭐 이벤트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당황스럽죠. 예, 만만한 게 저입니다. 일단 뭐 2부에서도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준비한 내용만큼 잘 풀어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봤던 종목이 CS 윈드 네. 맞죠? 예. 왜 웃으세요? 저희 이제 앞전에 방송할 때도 제가 많이 우려먹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 송가람 매니저님은 프레시한 상태겠죠?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1시간 방송을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율 매니저님이 2시간 동안 고생해 주시니까 제가 네. 오늘은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부터 좀 힘을 더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이 그래도 1.5인분 정도는 해주셔야 또 송율 매니저 컨디션 관리도 잘 될 것 같고 더 알겠습니다.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섹터 레드앤블루 첫 번째 섹터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요, 중국 소비, 쉽게 말해서 리오프닝 주들 한번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 관광객 회복 기대감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까지 어제의 강도가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과연 다음 주도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첫 번째 의견부터 O와 X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송가람 매니저님, 먼저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O 의견을 주셨는데 이 섹터가 당분간 좀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흐름보다는 네. 지금 갈 섹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그쵸. 이번 맞아요. 주가 강했던 섹터 다음 주에 조금 더 강할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살펴봤을 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휴장이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화요일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연속성에 있어서 월요일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주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금요일 시장과 비슷한 흐름,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이어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월요일 시장, 수요일 시장까지 이번 금요일에 강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월요일만 바라보신 건가요? 아니면 월요일 이후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섹터 레드앤블루가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다음 주 쪽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몇 번 시세가 나왔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화장품 시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한국 화장품 외에 다른 화장품주들은 상한가에 진입한 이후에 밀리는 흐름이 나왔죠.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 두 번째로 올라온 섹터가 바로 여행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여행 섹터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시세가 잘 나왔지만 이 시세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진 않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면에서 지금 섹터가 전체적으로 어느 한 섹터가 몰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이런 집중됐던 리오프닝에 관련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다음 주에 추가 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갈 섹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O 의견 좋고요. 좀 더 정리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섹터 그래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리고 추가로 접근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더 가져가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제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바로 올라가는 종목을 노려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시더라도 단기 매매 측면
그리고 시초가에서 크게 눌린다고 한다면 손절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송가람 매니저는 이제 X 의견 O 의견을 줬던 것은 갈 섹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송영 매니저는 이 섹터에 X를 줬다는 건 다음 주는 아마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주도 섹터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은 네. 못 보셨겠지만은 앵커님 계속 갸웃갸웃 하셨거든요. 이제 본인도 이제 약간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거요? 이제 계속 지금 매니저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마도 지금 이제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이제 중국 소비 리오프닝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전에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도 가져왔을 때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최근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초가는 굉장히 좋았는데 장 끝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윗꼬리 단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거래량 감소하면서 윗꼬리 단 것들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은 경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어제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뭐 무거운 종목이든 가벼운 종목이든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코스맥스 이제 화장품 ODM으로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코스맥스도 이 무거운 종목도 이틀 동안 26% 가량 올랐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가벼운 종목인데 얘는 이틀 동안 최대 50%까지 올랐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 구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굉장히 메가톤급 재료가 터진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한령과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로 따졌을 때는 10,000명 이하로 감소했을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6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기준으로 15만 명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앞전에 이제 한한령과 코로나 이전에는 월 방문객 수가 60만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제가 왜 X를 드리냐면은 이미 최근 이틀 동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조정 구간을 거칠 시기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X를 드렸고요. 네. 하지만 구조적인 성장은 예상되는 섹터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과열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 그 후 접근은 오케이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리오프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여행 말씀해 주셨는데 여행도 있고 뭐 백화점, 쇼핑, 뭐 리조트, 숙박 굉장히 다양하죠.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도 기초인지 색조인지에 따라서 다른 흐름을 보였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좀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네. 화장품이 주도적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으로 뭐 쇼핑도 많이 올랐었고 그쵸. 뭐 호텔도 많이 올랐었는데 호텔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텔 신라도 최근 많이 올랐었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2016년도부터 18년도에 호텔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한령 지속되고 코로나 이제 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공실률이 길어졌는데 지금부터는 다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 이틀 동안 올라서 그렇지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좀 중국 소비주를 넘어서 혹시 송일 매니저 X 의견을 줘서 요즘 좀 다양한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느끼시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거든요. 예, 국내 증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최근에 좀 주춤하다 보니까 수급이 전반적으로 분산되면서 전 섹터들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영향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도 섹터 두 개가 빈자리다 보니까 약간 과대낙폭 위주로 수급이 많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한 가지 특정 섹터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건 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8월 중순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약간 우리가 과대낙폭 위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IRE 관련주로 가져왔었는데 약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어떻게 보면 산업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군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유효할 것 같고요. 이런 산업군 몇 개가 됩니다. 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주 증가,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특정 섹터에만 마냥 포커스 둘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다양한 섹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 의견을 준 송가람 매니저님, 이 안에서 중국 소비주에서는 어떤 종목이 지금 그나마 나아 보이나요? 지금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 네. 제가 이제 아까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접근을 월요일 시장에서 하실 분들 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시장에서 다음 주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SAMG 엔터입니다. 이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한 번씩 크게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런 저출산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거기에서 아하. 콘텐츠 제작 유통업체들 한 번씩 부각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 크게 부각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에서 여행사가 저점에서 올라왔던 만큼 여기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 이 섹터를 한 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이랑 큰 섹터 안에서 좀 순환매를 보면은 쌈지 엔터까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하반기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이 2분기에 많이 쉬어갔거든요. 과연 이제 하반기를 또 주도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로봇주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로봇주는 두 분 다 O 의견을 줬습니다. 로봇주는 일단 지금 하반기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인 것 같은데 송윤 매니저님 지금 매수 타이밍은 유효한가요? 모아가는 걸 관점에서? 두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봇주 말씀하시는 두산 거예요?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 로보틱스? 때문에 두산 로봇주들을 모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두산 아니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네. 지금 현재 두산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죠. 예.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7월 14일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얘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렇어요? 네. 잘 갔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좀 수급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차 전지 못지않게 성장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이 아직까지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산을 콕 집어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상장 기대감도 있지만은 두산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유럽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전체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상장 기대감도 상장 기대감인데 아무래도 두산 같은 경우는 실적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산은 원래 주력 사업을 PCB 핵심 소재로 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맞아요. 일단 다양한 신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전 사업 부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매출액부터 보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그냥 탄탄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신사업에도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성장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아니더라도 약간 저는 중단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약간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로봇 O 의견 주셨으니까 탑픽 종목도 두산이겠죠, 매니저님?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두산이 한 번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두산은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네. 저는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그러면 이제 로봇주 O 의견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딜 보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로봇주가 진짜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엮어보면 한 100종목도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섹터 구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류, 그리고 협동 로봇, 감속기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가 제일 낫다고 보시나요? 지금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로봇들 중에서는 제조용 로봇 쪽을 많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조용으로? 네, 제조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런 공장에서 생산 효율성을 늘리는 이런 로봇들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정부와 그리고 대기업에서 인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추가로도 미래 먹거리도 부각을 받고 있다. 그 외에 매년 10% 이상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스마트 공장 부분, 자동화 부분, 제조용 로봇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네.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은 아무래도 서비스용 로봇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쪽에서도 이런 뭐 감지와 사고, 행동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용 로봇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또 한 가지 이제 로봇 부분의 섹터를 한 번 더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도체 쪽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등 여기에 반도체 등등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이 부각을 받고 있지만 로봇 쪽에서도 이런 AI 부분과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AI 관련해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로봇 산업 자체가 좀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장기적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물류 로봇들을 강조를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AI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I 이야기가 나온 김에 두 분께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게 지금 로봇주와 AI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좀 이제 따로 다른 노선을 걸어가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유 매니저는 지금 우리가 로봇주를 투자할 때 AI도 좀 고려 사항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두 개 아예 다르다고 보시나요?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냥 캐시카우에 같이 덧붙여 있는 신사업이라고 보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최근에 이제 로봇하고 AI가 비슷하게 우리가 관점으로 보는 거는 테크맨 로봇이 엔비디아와 생산 로봇 효율을 위해서 이제 협업을 한다는 이슈 때문에 같이 한번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봇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산업군에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만 우리가 극한돼서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하나의 신사업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용 협동 로봇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뭐 네. AI 지능형 로봇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AI 지능형 로봇은 약간 단기적인 관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용 협동 로봇은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좀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송가람 매니저 오늘 탑픽 종목, 오늘 공략주가 로봇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주 시간을 공개를 하고 또 앞서 송유 매니저 두산까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외에 개별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로봇주 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고 엄청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는 놈이 갈까요? 아니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로봇주들이 올라가다 보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 보시나요? 수급적인 면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가 최근에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다가 강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한 종목씩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을 때는 한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로봇주들 순환매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시고 이 로봇 섹터 안에서 아직까지 이런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종목군들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매 관점 이야기해 주셨고 송유 매니저도 같은 의견인가요, 혹시? 레인보우틱스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인보우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2, 3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거였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3만 얼마 하는데 많이 오른 것들보다는 저는 아까도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시장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춤하다 보니까 네. 약간 과대낙폭 위주로 좀 이렇게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는데 레인보우틱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고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도 있는데 저는 많이 오른 것보다는 바닥에 누워 있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투자 관점보다는 이 종목 후발주자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순환매 그리고 좀 바닥에 있는 로봇주들을 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주, 3주 후쯤에 이제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좀 있었죠.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는 과연 어떤 다음 주 전망이 있을까요?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두 분 다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지금 내가 뭐 테마성에 투자하는 거 아니라면은 안 보는 게 낫겠죠. 초전도체가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초전도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용화는 먼 길이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에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아무래도 낙폭이 클 것이라는 걸 감안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접근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 초전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느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밀렸죠. 네. 그렇지만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이런 10%, 15% 마감이 되면서 아직까지 초전도체 부분 쪽에서 수급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초전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서남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주 강하게 눌리면서 이런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크게 리스크가 있는 국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테마가 움직일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 전체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느냐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 자체가 큰 호재를 입어서 건전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시장같이 어느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강하게 눌리는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에서 이 섹터 전체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시장에서 이 섹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점을 좀 더 주목해 보셔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나온 이야기로는 2주, 3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 결과가 나와도 실용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테마성이 좀 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두 분 다 일단 X 의견 좋습니다. 송혜 매니저님, 근데 이 초전도체에서 좀 재미있게끔 투자 아이디어를 늘려보자라는 생각은 가끔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가 일단은 공법이 구리를 굽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기술이 진짜 확정이 나오고 뭐 결과 발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뭐 구리 수요? 그쪽에 대한 기대감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지금 이제 단순 여러분들 먼저 실체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초전도체라는 게 주장이 맨 처음 올라온 게 이 아카이브가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네. 출판 전 논문 공유 사이트입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논문들이 이제 출판되기 직전에 이제 많이 공유가 되곤 하는데 여기서는 유일한 검증 방법이 바로 동료 평가입니다. 피어 리뷰로 검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추후에 논문이 거짓인 경우도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위 여부입니다. 진위 여부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2주에서 3주 안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먼저 순서대로 보면은 중국의 창하이신 교수가 합성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다만 전기 저항이 0인지는 좀 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국에서 이제 메릴랜드 대학교에서는 이건 거짓이다라는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돌에 무슨 짓을 해도 돌이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진위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맞아요.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보다는 뭐 되면 우리나라로서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좋죠. 응원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전도체 모두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그럼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동차 부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더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완성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반등을 한 흐름이거든요. 자동차 부품은 과연 다음 주 어떤 흐름을 가져갈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동차 부품도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장기적으로도 지금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궁 속인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쪽은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장기적으로 안 좋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자동차 부품은 예전에 이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변속기 등의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품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품사들의 지속적인 공급과 그리고 수요 공급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품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배터리 쪽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 비중이 실어지게 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하방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하는 업체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기차 부분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하반기까지는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송영 매니저도 이제 오 의견을 줬는데 혹시 최근에 좀 많이 싸져서 오 의견을 준 건가요? 자동차 부품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궁무진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 사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맨 처음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차량 한 대 어떻게 보면은 대형 세단을 사면요 경찰에 주고 이런 마케팅을 펼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탑 상위 랭크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 판매량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짝 주춤한 건 사실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했었죠. 현대랑 기아 영업이익이 4조와 3조 4천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최근에 기록을 했었는데 사상 최대였죠.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단순히 미국, 유럽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에도 지금 이제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나 이제 2030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를 보실 때는 구조적 어떻게 보면 성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엔진 변속기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약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약간 전통적으로 가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 예를 들면은 전기차 배터리 팩을 개발하는 기업도 있고요. 전기차 부품을 신사업으로 진출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투자 관점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영위했던 사업만 밀고 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고요. 2030년 지금 그래봐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사업으로 전기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성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송영 매니저는 단답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네. 완성차도 O 의견인가요 혹시? 기아, 현대차. X. X 거긴 또 X 의견이에요? 단답 달라고 하셔도 네, X입니다.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예,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실적이 좋고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매수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오지 않으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기업은 좋지만 눌림목 구간에서는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완성차 쪽에서는 X, 자동차 부품은 O 의견 좀 따로 와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송그란 매니저님도 완성차는 O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따로 봐야 됩니까? 완성차 부분도 하반기에는 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좋군요. 지금의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실적은 사실 계속 좋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데 현대차, 기아차 제일 불만인 건 전기차 밸류를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와중에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7월 중순쯤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송영 매니저님? 네. 아예 동의를 안 하시고 예.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의 주가는 피크아웃 동의를 안 하지만 왜 안 좋게 보시는 건지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피크아웃 우려 자체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대 기아차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를 고려할 때는 수익을 예상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더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나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섹터 특히나 이제 화장품에도 조금 밀렸었고요. 초전도체에도 조금 약간 수급이 밀렸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좀
조금 더 빠져야지 우리가 그나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내연기관이 아니라 지금 전기차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SUV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더해졌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있지만은 여기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메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약간 판매량이 주춤한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 관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여기서 지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조금 더 빠졌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이 좋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현대기아차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바로 들어볼까요? 이 안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앞으로 계속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기에 공급되는 업체들이 충분히 앞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에서 이 현대차, 기아차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송일 매니저님. 예, 우수 AMS인데요. 제가 앞전에도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우수 AMS 같은 경우는 큰 시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점이 전체 매출에서 94%가량이 지금 이제 엔진 및 변속기 부품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거래처는요, 현대 트랜시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제 주요 고객사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했는데 이 주요 고객사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현대차 말씀드릴 때 미국 시장, 유럽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에도 대규모 공장이 증설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수 AMS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도 공장 캐파, 특히나 이제 우수 AMS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00억 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적으로 봤을 때 약간 바닥권 구간입니다. 바닥권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작년 대비했을 때 9.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매직이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35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 AMS 특히나 여기에 전기차 모멘텀이 또 묻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 좋고 모멘텀 있는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수 AMS 자동차 부품에서 탑픽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번 주도 제약바이오 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핫한 섹터가 됐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과 좀 비만, 당뇨 이쪽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주는 어떨까요? OX 들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는 O 의견을 줬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꾸준히 좋게 보이시잖아요. 네, 꾸준히 제약바이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중에서도 제약주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치료제 관련해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 지금은 지켜봐야 될 시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좀 1.5인분 얘기를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목소리 톤도 좀 많이 낮으신 것 같고요, 매니저님. 이런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요? 제약주 얘기하신다고요? 네. 예. 목소리 톤이 지금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오늘 또 컨디션이 그다지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끝까지 한 시간을 하고 온 분도 있는데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면은 송일 매니저는 X 의견을 줬습니다. 네. 평소에 송일 매니저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섹터에 대해서는 박재순 매니저님이랑 저랑 진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안 사실 보는 저희 걸로? 예,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예,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존의 원격 의료 서비스 미국 전역 확대 이슈가 있었고요. 노보노디스크 뭐 비만 치료제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양한 글로벌 학회가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데 제가 X 들여놓고 항상 좋은 얘기 먼저 하죠.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한국말을 원래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네.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 여기서도 나뉘었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 AI 말씀해 주셨는데 AI가 또 제약바이오랑 또 묻었죠.
묻었었는데 예. AI에 묻은 종목들은 또 많이 급등을 하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아직도 바닥을 누워 있는데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종목 바이 종목으로 봐야 되고요. 약간 기술 수출 이전인지 아니면은 신약 생산인지에 따라서 또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프라인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기술 수출 기대감 좀 약간 다양한 기대감이 많이 움직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적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저는 X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옆에서 태클에 관한 실적에 관한 태클이 들어왔거든요. 뭐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일단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이 맞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따른 하반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대형주들 말씀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요. 실제로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약주들은 우리가 실적 하나만으로는 볼 수 없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특수한 제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치매 약품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최근에 탈모 치료제 등도 부각이 됐었죠. 그 외에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제약 회사에서 가져가는 이런 것들은 당뇨 쪽이나 아니면 혈관 치료제 아무래도 내분기 쪽에서 치료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쪽이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우리가 단순히 매출 하나만 가지고 본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이 생명 영장과 네. 이런 웰빙에 대한 수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주가는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꿈을 보고도 잘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는 이런 뭐 로봇, AI 이쪽 섹터와 함께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봐야 할 섹터들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뭔가 꿈과 희망을 좀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요. 송윤 매니저님, 최근에 어제죠, 바로 CPI가 나름 잘 나왔어요. 예상치 하회하고. 예. 그리고 어제 실업자 청구 건수도 예상치 상회해가지고 오히려 좀 금리 동결에 중심이 좀 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제약바이오 한번 모멘텀 발휘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딱히 매수가 이렇게 땡기는 섹터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오늘 좋았던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단기 테마성으로 많이 엮였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요. 여러분들도 이건 동의하시는 내용일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공략주 공개해 주시는데 실적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이 안에서 탑픽 종목 네, 탑픽 들어볼까요? 종목은 유한양행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도 실적 괜찮지 않나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송민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지금 하반기에는 학회도 진행을 할 것들이 많이 있고 학회 기대감이 남아 있고 그 외에 이런 임상을 진행 중인 업체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런 대형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면역 항암제 그리고 알러지 치료제 등을 이런 임상 1상, 2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그리고 하반기 학회까지 이런 모멘텀들 함께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 그 이상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탑픽 종목 유한 양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략주를 듣기 전에 지난주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욱 매니저 종목부터 먼저 리뷰를 해볼게요. 자리에 없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종목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종가 기준 마이너스 4.39%, 최고가 기준 3.57%. 다음 주에 또 최준욱 매니저와 함께 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바로 리뷰할게요. 유니퀘스트였습니다. 종가 기준 0.97%, 최고가 기준 5.42% 기록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뭐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충분히 수익권이 나왔지만 다시 이제 매수가 근방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특히 오늘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다음 주에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안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부분 종목들이 지금 꾸준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잘 지지되고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과 함께 하반기에도 이런 반도체 섹터 그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 근데 송유 매니저 종목 얘기 안 하면 서운해서 네. 간략하게만 가겠습니다. 네. 두산이 네. 7월 14일 이 자리에 대타로 와주셔서 네. 그때 얘기해주고 가셨는데 수익 엄청나죠? 맞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대타일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예. 보셔야 되는데 두산 제가 여러분 그때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 아니더라도 지금 얘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매출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매출 PCB 핵심 소재를 생산하면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고 네. 수소 드론도 있고 다양한 모멘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아직도 저는 투자 관점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약간 참고하셔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대타에 강한 남자 송유 매니저. 아까 이제 오늘 종가가 10만 6천 원대 나왔었는데 당시 얘기해 줬을 때가 8만 4, 5천 원 정도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략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지 송유라 매니저님 종목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큐렉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로봇에서 오늘 갖고 네. 오신다고 하셨죠? 로봇 중에서도 이 서비스용 로봇인데요. 제가 한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제조용 로봇 이후에 서비스용 로봇이 지금 매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AI 관련해서 이런 반도체 쪽과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지능형 로봇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행보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정부 지원도 앞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이런 서비스용 로봇을 꾸준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 손절가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상당히 좀 짧게 보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뭐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큐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 더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목표가를 낮게 잡고 한 차례 슈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렉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대타로 와서 대박을 이번에도 칠 수 있을까요? 송유 매니저님, 여기도 실적도 좋아야 되는 종목이겠죠, 당연히? 예, 저는 실적 완전 쳐다를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또 이 자리에 언제 앉을지 모르겠지만 종목명은 현대로템입니다. 아, 현대로템 실적. 여러분들 방산 최근에 여러분들 안 쳐다보셨을 텐데 지금은 쳐다보셔야 됩니다. 오. 원래 우리나라가 이 방산 수출 금액 자체가 연평균 30억 달러 내외였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향 매출이 있기 때문에 173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173억 달러 중에서 120억 가량이 거의 폴란드향 매출이었습니다. 예.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주 성공했던 그런 것들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실적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당연히 앞전에 수주 쌓아놨던 것들이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굉장히 좋은데요. 좀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은 세 가지 사업 부문이 크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 솔루션, 디펜스 솔루션, 에코플랜트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전 사업 부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되면서 실적 성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디펜스 솔루션입니다. 이 디펜스 솔루션은 상반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5조 9천억 가량입니다. 엄청난 수주 잔고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차근차근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디펜스 솔루션을 말씀드렸지만은 전 사업 부문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실적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약 한 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매직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5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게 현대로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현대로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격 대응 전략은요. 오늘 종가가 32,250원입니다. 오늘 종가부터 29,500원 매수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3,300원, 그다음 손절가는 2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목표가 33,300원입니다. 자, 오늘도 4.5%가량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매니저님 아까 CS 윈드 해주셨잖아요. 네네. 도대체 뭐가 더
좋다고 보시나요? CS인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타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현대로템이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공약주까지 다음 주 공약주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항상 다음 주도 일단 시장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손가람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손가람 검색하시면 손가람 매니저 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테마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오전장에 갭을 크게 띄운 이후에 움직이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나오고 있는 섹터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전략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오셔서 저와 함께 전략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 네이버 밴드에 있는 또 자료들은 텐션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2주간에 우리가 저가 매수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네.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침착하지만 또 자료는 상당히 텐션이 높은 손가람 매니저 네이버 밴드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송일 매니저님 2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밴드 홍보할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2시간이 짧습니다. 저 목이 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쩡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 사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풍력과 그다음에 현대로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지금 방산도 그렇지만은 조선도 그렇고 설명드릴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서진 시스템도 매출 비중 정확히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 전달드렸었는데요.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긴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다양한 정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송유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송일 매니저 2시간도 모자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요, 네이버 밴드에서 송일 매니저 검색하셔서 주말간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레드앤블루 마치면서 오늘 상한가 스페셜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마가 끝나고 주말 그래도 좀 비교적 날씨가 괜찮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 편히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